정인이 사건 등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올해 1월에는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했지만 정책들이 행위자 처벌과 피해 아동 분리가 주를 이뤄 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어떤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10년 이상 아이들을 지도해온 한 보육교사는 학대 사건 해결을 위해 가족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 아동학대 사건은 가족의 위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가족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과 같이 이 부분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해결점을 찾아서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일과 보육할 때 함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매일 아이들이 등원할 때마다 몸 상태를 체크하고 아이와 부모의 감정 상태를 읽어내려 노력을 합니다. 학대 사건은 어린이집에서도 일어나긴 하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더 많이 커요.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 아이들 등원을 하면은 미연에 사고 방지 차원에서 먼저 아이들 얼굴이나 몸 상태를 전날과 혹시 다른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학대 사건 방지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과 보육교사들은 원내 CCTV를 돌려보며 오해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류미아 어린이집 원장협의회장은 보육교사들의 다양한 개인적 상황과 근무 여건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 발생 확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관리자들이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그 휴게 시간에 잠시나마 짧은 시간이지만 어린이집 교실에 있는 것보단 잠깐씩 바람을 쐬도록 어린이집 마당이라도 나갔다 올 수 있도록 하면 선생님들이 일단 기분 전환도 되고 환기가 되기 때문에 오후 다음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시거든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종사자들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